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오늘은 거래소 시장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크게 올랐죠. 삼성전자가 오늘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보다시피 영업이익 6조 5천억의 영업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좀 크게 나왔고,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수가 2,700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와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 이런 변곡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은 떨어졌습니다. 미국 증시는 떨어졌는데 국내 증시는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이 됐죠. 양시장 모두 올라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작년처럼 그 어려운 시장에서 좀씩 벗어나고 있는 이런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월 달 들어서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 자금이 그렇게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한쪽 섹터로 자금이 몰리면 다른 섹터는 좀 매도하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순환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시장이에요. 아직까지는 갈피를 잡고 있지 못한 그런 모습인데, 오늘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이쪽으로 돈이 몰리니까 상대적으로 바이오 쪽은 전체적인 차익 매물 약세를 보인 이런 하루였습니다. 특별히 뭐 악재가 있거나 그런 게 없어요. 단순히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또 2차 전지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올라갔던 바이오를 매도하고 이쪽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또 올라오면 팔고 또 오겠죠. 요거 연속이니까 이거를 따라하면 따라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겁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갔다가 계속 이러기 때문에 그냥 제 자리에 있다가 슈팅이 좀 크게 나오면 매도하고, 오늘 한미반도체가 짱대 양봉이 크게 나왔죠. 한미반도체 아침에 전체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약세를 보이고, 그리고 한 아침에는 머닝 쇼크가 나와가지고 한봉전자가 좀 안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특히 그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오늘 뭐 소통방에서 수익 실현을 했지만 다소 좀 아쉽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뭐 하지만 종목들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순환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먹을거리는 많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잠깐 볼 건데요. 거래소와 코스닥의 수급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거래소 시장에서는 개인이 3,800억의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도 연기금이 땡겼어요. 연기금이 1,300억 넘게 때렸고, 뭐 금융투자는 선물과 연계된 아비트라지 차익 거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매도가 나온 거고,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개인이 2,500억의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매도를 어느 정도 개인이 상쇄할 수 있었는데 기관이 여기다 대고 좀 턱대고 세게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주로 그 제약 바이오 섹터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제약 바이오 sek터가 전체적인 조정을 보였다라는 건데,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단지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정말 몇 개월 만에, 이게 삼성전자가 8월 달부터 하락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2천억에 넘는 매수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2,700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요거를 한번 연초 대비 보면 조금씩 과거에 매도해서 매수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요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월 달 이후에 8월 달 이후부터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약 30%가 넘게 하락을 했는데 1월 달 연말부터 1월 달 이후에 뭔가 수요가 바뀌면서 양봉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연기금이죠. 연기금이 매수를 해서 받쳐주고 있다라는 것이 삼성전자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코스닥, 코스피 종합지수가 올라가겠죠. 올해는 좀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불안전한 모습이,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작용하고 있는데, 오늘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알테오젠인데요. 알테오젠이 최근에 계속해서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라갈 만하면 빠지고 올라갈 만하면 빠지고 이런 모습인데, 역시 예, 알테오젠의 매도는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이 오늘 많이 팔았어요. 580억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예, 기관의 매도가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 거고, 외국인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고요. 개인들은 작년에 팔았던 물량들 다시 매수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4.9% 하락한 이유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악재가 나온 거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예, 섹터별로 매도가 나온 거예요. 이거를 팔고 일부 반도체나 이치전지 쪽으로 갔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 JP모건 헬스케어에도 참석을 하죠. 예, 알테오젠이. 예, 여기서 또 어떤 성과를 낼지 이것도 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테오젠이 오늘 투자 경고가 지정됐는데 작년 대비 200%가 넘게 상승을 했다.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15일 중에 최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마디로 뭐냐면 많이 올라서 투자 경고가 됐다. 200% 정도 올라서 투자 경고가 됐는데,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투자 경고가 되면 가수요라고 하죠. 가수요. 예, 신용으로 살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100% 증거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인이 매수를 해도 조금 방어가 안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요. 오늘 이렇게까지 하락할 이유는 없었는데, 개인들이 받아내고 있었는데 기관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매도가 나왔다. 네, 투자 경고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수요, 신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해져서 이런 부분이 오늘 기관 매도를 좀 많이 맞았다 정도, 이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미국 주식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조금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헤지 펀드들이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2년 연속, 2년 연속 20% 수익을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작년에 상당히 많은 수익을 냈거든요. 25% 이상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 정도의 수익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아서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예, 월가의 전설, 섬뜩한 경고, 증시가 거품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예측을 했던 사람인데, 예, 미국 증시가 상당히 거품이 되어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회사가 싸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같은 거 싸질 거 아닙니까? 다른 반도체 주식도 다 여기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만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삼성전자에 또 환차익도 있고 살만한 가격대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지 이것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최근 거래소 시장에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꽤 들어와요. 보다시피 1월 달 들어서 뭐 4천억, 4천억, 2천억, 2,800억, 오늘도 뭐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반대로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비차익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매도하고 코스피는 매수하고, 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연초부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이제 코스피, 예, 거래소의 대형주 쪽으로 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이거는 뭐 나쁜 현상은 아니에요. 일단 예, 코스피가 안정을 찾고 그 다음에 보통 아우인 코스닥이 올라가는 게 보통의 방법이니까, 예, 코스피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시장이 상당히 올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어제 상당히 많이 급락했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 좀 올랐죠. 현재 5원 20전 정도 올라가지고 1458원 정도 하고 있는데, 좀 잘 안 떨어져요. 이제 빨리빨리 좀 더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예, 미국 달러화 지수가 좀 올라가면서 잠시 오늘 또 반등이 나왔긴 한데, 일단 뭐 취임 이후에 예, 환율은 좀 더 떨어질 걸로 예,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어서 빨리 1,400원 밑으로 예, 하루빨리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도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네, 원달러 환율 지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유망한 종목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한미반도체는 영상으로 제가 올려드린 게 있는데 언제냐면 여기죠. 한미반도체. 2주 전에 한미반도체 이때 2주 전에 한미반도체를 매매하셨다면 최소 30%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가끔씩 제가 이렇게 바이오 쓰다가도 종목을 이렇게 실리콘투도 그렇고 이렇게 올려요. 그죠? 이런 것들을 꼭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장기 성장력이 좀 좋은 주식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항공유죠. 항공유 중에서 혼유라고 그러죠. 바이오 디젤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혼유를 해서 환경을 살리자라는 게 유럽의 정책인데 우리나라 정유사가 지금 여기서 그 가공을 해가지고 중국의 이제 석유화학 제품이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아지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갖고 내수가 떨어져갖고 그래서 상당히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새로운 먹거리로 여기 SAF라는 혼유 쪽을 지금 겨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뭐 항공유라고 하는데 정유사 모두 이쪽에 경쟁을 할 예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SK 에너지가 이달 초에 유럽에 지속 가능 항공유 여기가 이를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유럽은 EU는 역내에서 이룩하는 모든 항공유에 최소 2% 이상의 SAF 혼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합유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혼합유 비율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오버가 커져요. 2030년까지 6%, 2050년까지 약 70%까지 의무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차 전환율로 따지면은 뭐 몇 년까지 100% 되겠다. 이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2050년까지니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일단 올해부터 2% 계속 늘려 나가겠다는 거예요. 2030년에 6%, 2050년에 70%까지 의무화하겠다라는 겁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이렇게 혼합유를 사용을 해야 된다. 특히 비행기 같은 항공유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고 우리나라도 곧 시행합니다. 2027년부터인가요? 한 1% 정도 혼합유를 쓰는데 이쪽 시장에 이제 정유 회사들이 새로운 먹거리로 EU 총성을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착안해서 이거에 관련된 종목을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튼 여기 보시면 현대오일뱅크, SO일 아까 여기 SK 에너지는 벌써 수출했다고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정유사 GS 칼텍스도 지금 계획이 있느냐 해서 하고 검토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유사가 현재 지난해 3분기만 1조 5천억의 영업 손실을 보고 있어요. 대부분 중국의 수요 부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정유화학 회사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SAF 요 시장이 2027년에 2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조에서 31조 정도를 돌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예요. 약 한 7억 불 정도 되는 이런 수준에서 약 210억 불로 엄청나게 올라가는 큰 성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나라도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혼합유가 의무화된다는 거 최소 1%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일본은 2030년까지 항공 수요의 10%까지 대체할 계획에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모든 나라가 지금 유럽,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혼합유를 넣어야 된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유사들이 이거 생산 시설에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바이오 원료가 있어요. 폐식용유라든가 이런 것들로 바이오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DS 단석입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 군산 1공장에 연간 30만 톤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 디젤 플랜트를 구축할 계획이라는 거죠. 요게 이제 앞으로 커질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 유일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DS 단석.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좀 연구해 보시면 앞으로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7년까지 30조 원 이상이 커지고 미국이나
유럽, 우리나라, 일본까지 계속 커질 수 있는 시장이고요. 2050년까지 70%니까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인데, 거기에 필요한 바이오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DS 단석이라는 겁니다. DS 단석 차트인데요. 초창기에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계속 하락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사모펀드, 대주주와 연관된 사모펀드의 매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락이 거의 이제 매도는 다 마무리됐습니다. 이게 뭐 약간 상속과 관련된 이제 그 매도라고 하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무튼 이런 물량이 다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급등이 나온 배경은 공급 계약이 한번 터졌죠. 약 1조 원의 공급 계약이 터졌어요. DS 산석인데요. 뭐 필립스 66, 그 미국의 그 항공사인데요. 여기랑 약 1조 원, 1조 원 정도의 계약을 약 3년 동안 2024년 12월 1일부터 27년까지 약 3년 동안 공급 계약을 약 1조 원을 맺었고요. 예상 금액은 최대 수량이 아니라 최소 금액으로 잡아가지고 1조 2천억까지 나올 수 있는 금액인데 1조 원의 공급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항공유 아까 말씀드렸던 SAF라고 써있죠. SAF 바이오 항공유라고 할게요. 바이오 항공유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급등이 나왔고요. 이런 거를 한번 뭐 하고 무상증자 200% 하고 조정을 보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 원료를 DS 단석이 우리나라 정유사 4곳에다가 다 공급을 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밝다라고 보면 지금의 이런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추고 다시 여기서 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안정적인, 언제 올라갈지 모르죠.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빠른 시일 내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눌렀다가 갈 수는 또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의 그 바이오 항공유 SAF의 그 성장성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반영되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여기 고점을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DS 산석을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해 보시고요. 최근에 뭐 대주주 아들이 좀 팔고 뭐 사모펀드 관련된 물량 나오고 되게 노이즈가 많았는데 아무튼 앞으로의 성장성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계약 공급 계약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정유사들도 계속해서 공급 계약을 늘려나가고 2028년까지 30만 톤의 바이오 원료까지 진행한다라고 하면 이 성장성이, 근데 물론 주식시장은 그렇잖아요. 지금보다 과거 이거보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를 땡겨가지고 항상 땡겨오잖아요. 땡겨가지고 여기 주가에 반영되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투자 심리가 아무 중요합니다. 투자 심리가 상당히 높아졌을 때, 유동성이 좀 많이 공급되고 투자 심리가 좋아졌을 때 이런 것들이 선반영 시켜가지고 이거 주가를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요게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DS 산석은 여러분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주목해 보실 그런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하여튼 뭐 이런 식이에요. 늘 이렇게 종목을 찾아서 좀 성장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또 배팅을 하고 또 홀딩하면서 수익이 나면 또 크게 가져가고, 이거의 반복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뭐 테마주도 물론 좋긴 한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수익을 크게 가져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성장 가능성이 높고 이런 주식이 좀 이렇게 횡보하고 있거나 올랐다 밀리면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매수해서 좀 흔들릴 수 있겠죠.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이런 주식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이 성장 스토리가 무너졌다라면 한번 팔면 됩니다. 근데 이 성장 스토리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홀딩하면 올라갈 거예요. 틀림없이 저는 여기 이상을 갈 수 있다. 올해 또 시장이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120일선 무너졌다가 올라오는 거, 이런 거 상당히 제가 좋아하거든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올라갈 때는 상당히 탄력 있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큰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양한 종목들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국 변화에 상당히 제가 민감하게 보고 있고, 이 전국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또 사야 될 섹터가 있어요. 제가 소통방이나 이 집중방에 조금씩 사는 종목 섹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섹터가 저는 올해 상당히 좀 많이 갈 것 같아서 조금씩 모아놓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전국이 좀 뭔가 정해지면, 뭔가 좀 확정이 되거나 뭔가 정해지면 그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매매할 겁니다. 그것도 주가도 빨리 반영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물론 나쁘진 않았어요. 저희가 그 작년 한 해도 그 어려운 그 시장에서도 수익을 좀 많이 냈습니다. 근데 올해는 시장이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수익 더 잘 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서 제가 그거에 맞게, 그거에 그 시장에 맞게끔 여러분들께 소통방과 집중방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고, 이번에 그 명절 연휴 때 27일이 원래는 그 근무 날인데 임시 공휴일이 됐잖아요. 그럼 거의 일주일을 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 소통방에 계신 분들의 그 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 연장을 전체적으로 다 해드릴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말일에 너무 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릴 건 그거밖에 없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주일 다 연장을 작업을 해 놓겠습니다. 그건 좀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변동성은 커집니다. 하지만 이것도 상승을 위한 진통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탄이었기 때문에 일리 갔다가 전리 갔다가 또 전리 갔다가 일리 갔다가 이럴 거예요. 근데 따라다니는 순간 여기서 깨지고 여기서 깨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냥 홀딩하고 있으면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다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또 유망 종목들은 또 자금이 또 몰린다. 이런 것들을 조금만 이제 앞서서 가면 그렇게 급하게 매매 안 해도 충분히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따라오신 분들은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2차 전지 팔고 오신 분들 제가 여기 잘 안 올려드리지만 댓글로 문자로 2차 전지 손실 본 거 다 플러스 됐다고 하신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아직까지 아마 안 팔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올해는 다 플러스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